2025년 8월 25일 10시 오전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이 장 초반에 매도로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은 기관이 매수로 전환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도 매도폭을 축소를 하고 있죠. 매도폭을 축소를 한다라는 의미는 상승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겠죠. 즉 매수한다,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물론 장 초반에는 약세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바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로 전환이 되었고요. 9시 반 전후로 기관 쪽에서도 매수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갭상승 출발한 후 약보합이었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저항을 돌파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3220포인트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러프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3230포인트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오늘 내일이 변수이긴 하죠.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열리기 때문에 이 변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이전에 고점 부근 때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요.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전에 저항을 오늘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바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고점끼리 쭉 연결을 해봤을 때 815포인트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고요. 현 기준으로 봤을 때 79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 말씀을 해드렸던 825포인트, 815포인트 때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죠. 보합, 약보합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어제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삼성전자 9만원 갈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HBM 협상이 이번 달에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역시 HBM 협상이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과연 얼마 이상을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달까지네요. 다음 달까지면 2026년에 연간 물량 협상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가 된다면 내년 실적도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사와 국산화율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협력사를 키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IT 관련주가 전반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애플이 9월 달에 신제품 출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슬슬 모아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스퀘어의 경우 SK 하이닉스 상승으로 인해서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비철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가 1%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3분기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관세 여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역시 거의 4.9% 목표 주가가 하향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주의 경우는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원전주죠. 오늘 한전, 한수원, 체코원전 노예문서 논란에 충격을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5,600억 규모의 당진 LNG 저장탱크 공사를 수주했다라는 얘기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두산에너빌리티는 빌 게이츠가 한국에 방문을 했죠. 빌 게이츠 회장이 방문을 했고 지금 미국 쪽에서 원전을 30기 이상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붕괴가 됐어요. 원전 관련된 이슈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아마 한국의 손을 조금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최근 원전주가 바닥을 딛고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전선 전력설비 철강 관세에 대한 악재가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풍산을 포함을 한 LH 넥스원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이슈가 좀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카이가 1조 7,705억 원의 전자전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전파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쪽을 따내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대한항공 쪽이 더 그러니까 가능성은 방산주인 LIG 넥스원 이슈가 되겠죠. 그런데 주가 상승 보게 되면 대한항공이 저는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가의 위치를 확인해 보게 되면 대한항공이 훨씬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슈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방산주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로봇주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포트가 하나 나오기는 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두산로보틱스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는 없습니다. 리포트가 나온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해운이 6%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그런데 지난 20일에 상상인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2,100원을 제시를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관련주는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조선자동차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의 경우는 잭스홀 훈풍에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그 다음에 기아를 포함을 한 조선자동차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오늘 조정받는 이유를 곰곰이 곱씹어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날 자동차 관련주, 조선 관련주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 오늘은 일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학주 2차전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IT를 포함을 한 2차전지 금융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화학주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2차전지에 상승 여력이 있고요. 화학주의 경우는 구조조정 얘기가 있죠. 구조조정을 자체적으로 하면 그 다음에 세제 지원이든지 금융 지원이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지난 목요일날 상승을 했고 금요일날은 소폭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가 아니죠. 신재생에너지의 경우는 이거는 좀 변수가 좀 많죠. OCI 홀딩스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인데 DB증권에서는 OCI 홀딩스에 대해서 목표가를 11만 5천 원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의 경우도 지금 DB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오늘 D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주사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고 양도세에 대한 이슈, 상법 개정안이 이번 주에 나올 것이다라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당분간 이슈가 계속 될 것 같아요.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기대가 혹은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금융주가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강보합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증권 쪽에서 보면 하나투자증권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은 이 이슈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증권주 상승을 하는 거죠.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은행주가 상승을 하는 거죠. 근데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수익이 많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증권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주도 저는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채권을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70% 이상을 국채나 이런 채권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험주도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수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던 것도 하나의 약재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설주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건설주의 세금으로 가격을 낮추지는 않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세금을 건들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슈가 좀 되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이 그동안 한국에서 집을 많이 샀는데, 이 외국인이 실거주, 그 다음에 돈을 빌려서 가져오는지 아니면 직접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사는지까지 조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외국인이 많이 올려놨던 집값이 지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장 초반 올라가다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국내 유통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글로벌 유통은 전반적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음식료주 상승을 하고 있고, 제약주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인데, 3분기에 실적이 일반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은 제약주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일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엔터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덕산 네오룩스, 덕산 테코피아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이 지금 AI 쪽으로 조금 실패를 했잖아요. 그리고 항상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혁신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굉장히 좋은 갤럭시가 요즘에 이슈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주 중에서 크게 눌려있던 종목들은 이제부터는 다시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ABL바이오가 거의 뭐 8%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DS투자증권에서 ABL바이오에 대한 리포트가 하나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제약바이오도 상승을 하는 게 뭐 일반적인 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치매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로노이라든가 퓨처캠, ABL바이오, 인벤티지랩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전지 역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을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경제성장 전략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포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산업용 로봇 관심에 커지고 있죠. 그에 따른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자동차 완성주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다날의 경우는 테마스닥에 이어서 서클을 접촉을 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금리 인하로 비트코인 상승을 한 것으로 다날이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장품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나텍을 포함을 한 범한 퓨얼셀 수소 관련주죠. 이쪽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슷한 흐름이 나오는 거죠. 원익홀딩스의 경우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아시아의 경우는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한 악재 없이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캠트로닉스가 5%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2차전지 바이오, 그 다음에 파이넴텍은 스마트폰 관련주죠. 스마트폰 이슈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갤럭시에 대한 이슈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IT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친환경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보면 오전장에 나온 리포트는 혹은 뉴스는 다 정리가 된 거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관심 종목을 빠르게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메스가 관심이 좀 갑니다. 물류로봇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대 주주가 SK텔레콤입니다. 지금 주가가 10%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전에 지지와 저항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22,500원이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22,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 올랐다고 안 가는 건 아니죠. 다만 조정받을 가능성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데, 오늘보다는 시메스는 완벽하게 저항을 돌파를 한 다음에 보시는 게 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메스는 관심 종목으로 포함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역시 로봇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KNR 시스템이 눈에 계속 띄고 있습니다. 이전에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 지난 금요일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역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항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저항마저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있습니다. 주가는 바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올라가는 테마 위주로 좀 보셔야 되는데, 특징적인 게 로봇 관련주와 함께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차전지에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반도체도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저항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는 종목들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본다라고 한다면 로봇주와 함께 오늘은 가상화폐 관련주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상화폐는 하나투자증권을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대주주 양도세, 그 다음에 배당 이슈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승을 한 거죠. PBR도 1배 이하기 때문에.
그런데 피보나치상으로 50%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38%가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가격인데 이 가격을 뛰어넘게 되면 그 다음에도 매수 타이밍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흐름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안 볼 이유가 없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없는데요. 일단 흐름이 잡히는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의 종목을 제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나온 거는 없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있죠. 뭐 올라갔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는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카페24 여전히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뷰노도 역시 제가 블로그를 써놨는데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조정을 좀 받아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업데이트해서 앞으로 꾸준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